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파이썬 코리아 커뮤니티 첫 이제 컨퍼런스 행사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어서 축하드리고요. 네, 많은 이제 커뮤니티 멤버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같이 즐기는 분위기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오픈 소스 커뮤니티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한국 쪽하고 이제 해외 쪽하고 약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디벨로퍼 개발자분들은 좀 더 자유로우시잖아요. 저희가 다른 쪽에, 저는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 이런 데서 진행하는 내용 분위기를 보면 좀 더 딱딱해요. 여튼 그 파이썬 코리아 커뮤니티 컨퍼런스 첫 컨퍼런스에서 여기 또 첫 세션, 세 가지 세션이 동시에 열리지만 제가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가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위한 파이썬이라는 타이틀로 일단 정해봤습니다. 내용에 일단 여러 가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슬라이드가 좀 딱딱하게 준비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어제 새벽에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얘기를 하면서 좀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션 저희가 30분 진행하나요? 30분 진행하고 한 10분 Q&A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기술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는 여러 이제 저희 그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이더넷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뭐 이런 쪽에 인프라에 쓰이는 장비라 아마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참석하는 이런 분들이 뭐 학생분들이 좀 많으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신 분 어떻게 있으시나요? 얼마 안 되시는데요? 거의 50~60%가 학생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현업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제가 또 포인트를 잘못 맞췄네요. 아니,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튼 오늘 주제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위한 파이썬입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이신 분, 예, 결국 이렇게 대상이 제가 또 잘못됐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기존 네트워크 엔지니어 업무, 네트워크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좋은 내용, 컨텐츠 알려드리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파이썬을 잘 다루시는 개발자분들이 이런 네트워크 쪽으로 좀 54 그런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제가 누군지 소개를 간단히 드렸지만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입니다. 가불병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 그 현업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시죠? 고객사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이렇게 파트너사의 어떤 네트워크 장비를, 벤더들 장비를 딜리버리하고 기술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벤더 제조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 표시 안 했습니다. 사실 달러를 좀 많이 썼거든요, 제가. 이 네트워크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다 네트워크 벤더들이 다 미국 쪽 벤더들이 많습니다. 여타 그런 데 관련되는 어떤 지식, 기술 이런 거 습득하기 위해서 뭐 자격증이나 뭐다 이런 거를 준비하면서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물론 많이 썼으니까 많이 벌겠죠. 벌어야 되겠죠. 예, 그 희망사항이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각각 그 개발자분들이 개발자 영역, 어떤 컴퓨팅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랭귀지가 하나씩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배우시고 습득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똑같습니다. 통신 쪽도 네트워크 쪽도 프로토콜 레벨로 새로운 프로토콜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전반적인 IT 분야가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분야가 이제는 좀 멀지, 어떤 컨버즈드, 융합 이런 데 이렇게 진행되는 추세죠. 개발자이시면서 운영 서비스 인발도 하고, 맞죠? 그 다음에 운영 서비스 단순히 운영만 하시는 분들도 개발적 영역에 같이, 그러면서 이제 데브옵스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베이스는 컴퓨팅의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한 큰 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네트워크 엔지니어라고 얘기할 때는 딴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요 바닥에서는 그래도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한 13년 정도 저는 네트워크 쪽 일을 했었고요. 대다수 통신사, 국내에 있는 통신사들 관련된 일, 그 다음에 큰 엔터프라이즈, 삼성, 뭐 현대, 뭐 이런 큰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근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조그만 중소기업 어떤
네트워크나 그 다음에 뭐 소호, 뭐 덱내 이렇게 들어가는 네트워크 이런 건 좀 모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터넷 스케일, 큰 망 이런 쪽에 관련되는 컨설팅 업무, 기술 지원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애착을 가지는 저희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아니라 저희 네트워크 쪽 영역에 같이 서로 스터디를 하는 모임을 최근에 대략 한 1년 반? 이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어떤 특화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지금 가장 핫한 쪽이 데이터 센터 쪽이라서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여러 기반 기술들, 서버, 스토리지 주는 네트워크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영역까지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현재는 일단 클로즈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채비가 되면 이제 오픈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오픈하게 되면 꼭 제가 파이썬 코리아 측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트워크에 파이썬 어떻게 접목하고 프로그래밍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이런 쪽으로 해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회사의 이름을 걸고 어떤 세션을 또 진행하게 돼서 회사 소개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이쪽 영역에 있으시면 안 되는데. 여튼 그러면 뭐 시스코, 주니퍼 이런 회사들은 다 아시죠? 네트워크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강자들. 자, 저희는 2004년 설립됐고 2008년도에 제품을 만들었고요. 주된 포커싱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하드 그리고 하이 볼륨,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는, 그런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호용이나 이 조그만 SMP 마켓 SSD 조그만 스위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안 만듭니다. 다 테라급입니다. 굉장히 고가 장비일 수도 있을 건데 그 가격은 일단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그 하이스피드 10G, 40G, 100G 이더넷을 가지고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그게 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이 회사가 이제 바라보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저희가 파이썬이나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어떻게 쓰는지 얘기를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하드웨어 스위치 벤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리딩하는 포지션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저너리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이더넷 스위치 만드는 회사인데 왜 저렇게 앞에 가 있나요? 물으시면 뒤에 얘기 드릴 소프트웨어 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렇게 많은 부분 활용의 가치가 있어서 포지션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하드망,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포탈이나 큰 네트워크 트래픽이 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역이라고 얘기 들었을 거예요. 뭐가 됐든 스위치 플랫폼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더넷 스위치 벤더니까. 보시면은 뭐 이렇게 1RU, 2RU급의 스위치가 있고 모듈러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용도에 맞게끔 선택해서 고객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네트워크를 꾸미시고요. 내부적으로는 일단 하드웨어 관련되는 부분에 저희가 개발을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인텔이나 브로드컴 들어보셨죠? 해당 칩셋을 만드는, 그 칩셋을 만드는 벤더들이 실제 스위칭 칩도 만드는데 그걸 그냥 사다가 조립되어 있는 하드웨어 박스, 그리고 제일 키가 되는 거기에 OS 부분에 집중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면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뭐 별거 없죠. 장비가 아까 그렇게 각각 용도에 맞는 장비를 서로 연결만 하면 네트워크 끝. 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결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컨피규레이션, 뭐 L2 환경인지 L3 환경인지 그 스패닝 트리나 뭐 이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프로토콜 레벨, 라우팅, OSPF, BGP, ISIS 굉장히 복잡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 저는 제가 하는 영역에서는 당연시, 그리고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안다는 뭐 대학생 정도? 학부생 정도? 대원도 그 정도는 이제 컨피그레이션 하실 수 있는, 좀 간단합니다. 인터페이스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프로그래밍 레벨이 아니라 단순한 CLI입니다. 그 CLI만 알면 다 핸들링이 가능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뀌는, 추세가 바뀌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비저너리 부분을 인정받는 부분이 OS 때문인데요. 네트워크 장비들이 유닉스, 리눅스 기반인 거 아셨습니까? 네, 그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셨던 걸 한 번 더 아예 퓨어한 리눅스를 쓰면 어떨까요? 네, 저희 회사가 지금 진행했던 게 그런 내용입니다. 커널 레벨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최적화해가지고
파일 이미지, 운영체제 이미지 자체의 파일이 20메가, 30메가 아닌 3,400메가 정도. 일단 저희는 페도라 코어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앞으로 보실 신규 새로운 어떤 이런 스위치 플랫폼에 올라가는 리눅스 OS들도 거의 그 데비안 계열 또는 페도라, 레드햇 계열, 그 다음에 뭐 솔라리스 이런 계열로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아주 다채로운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는 프로토콜들은 다 구현을 해야 되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익스텐서빌리티,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이썬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냥 리눅스 박스에 파이썬 인터프레터를 그냥 다 내장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컨피그레이션이나 이런 걸 다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뭐 VM이나 이런 것까지 내부적으로 띄울 수 있게끔 KVM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S 자체가 리눅스 기반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단 하나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만 드렸어요. 왜? 실제 그걸 할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이 프로그래밍이 좀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도 프로그래밍이 싫어서 네트워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반대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L2, L3 프로토콜을 넘어서서 그걸 어떻게 조작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개발해서 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보신 플랫폼이 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OS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보시면 돼요. 리눅스 박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CLI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뭐 배시 커맨드 이런 걸 통해서 쉘 모델 쓰는 커맨드 동일하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RPM 패키지 리눅스니까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예. 해당되는 페도라 코어 디스트리뷰션 저희는 지금 현재 일단 커널 버전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2.6에서 3.4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뭐 해당 그 디스트리뷰션을 맞추셔가지고 그대로 네이티브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VM 같은 거 그 모두 간단한 리눅스 머신 한 번 더 VM 형태로 장비에서 구동을 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만드실 때 외부 시스템으로 구현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스위치 안에서도 이렇게 구현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측면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레벨로 XMPP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채팅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파이썬 기반으로 구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이걸 장비 레벨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장비 자체에 XMPP 클라이언트가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장비 자체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API. 이제 장비, 네트워크 장비가 순수하게 텔넷, SSH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RESTful API를 지원합니다. 단 하나 저희 회사가 임플리멘테이션 구현한 부분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냥 개발자들이 편하게 해당되는 오브젝트 타입이나 네트워크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기존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사용하기 좋게끔 기존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CLI 자체를 인수를 해서 JSON RPC 기반으로 쓸 수 있게끔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로직은 뭐 파이썬 아니면 뭐 C가 됐든 아니면 뭐 자바가 됐든 로직을 구현하고 그 내부적으로 쓸 때는 인자값은 CLI를 좀 아셔야 돼요. 어떻게 좀 활용하는데 보면 좀 버든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필요하게 전부 다 그냥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러면 CLI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취지는 기존의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의 지식과 함께 이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을 같이 머지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게 또 쉽게 지금 현재 망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구현을 한 내용이고요. 장비 자체에서 이런 API 인터페이스를 이네이블 하시게 되면 이렇게 브라우저 레벨에서 각각 커맨드 셋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브라우저 레벨에서 아웃풋 나오는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각각 해당되는 인자값을 뭐 JSON 포맷이니까 쉽게 파이썬에 붙여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용이 어떠신가요? 좀 알아들으시기 쉬운 내용이신가요? 중간중간에 네트워크 얘기를 좀 하는 듯해서 괜찮으세요? 네. 나중에 데모 보여주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SDK를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그 CLI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머 분들이 CLI를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CLI가 어떻게 쓰는 건지 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어떤 컴플레인이 좀 있으셨어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예 프로그래밍 레벨을 우리한테 다 맡겨줘. 그래서 아예 이런 SDK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리눅스 박스 위에 그리고 아리스타의 중앙 센트럴 DB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sysdb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L2, L3 장비 관련되는 모든 정보가 다 여기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쓰는 이런 서드파티 에이전트 프로그램 자체를 스위치에서 구동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SDK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RPM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다음번 OS 버전에는 인테그레이션에서 별도 패키지를 설치할 필요 없이 쓰실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국외 쪽의 그 SDN 컨셉으로 저희가 뭐 SDN이라고 하면 컨트롤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 분리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사우스 바운드 또 노스 바운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꼭 나와 있는 뭐 표준 뭐 이런 거 따를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한 데 대해서 내가 필요한 정도로 임플리멘테이션 구현하셔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SDK는 뭐 기본적으로는 포매팅은 뭐 밸류 타입 이렇게 기존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인터페이스명 그다음 네트워크 리소스에 관련되는 그런 네이밍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러와 매니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타입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핸들러는 그 네트워크 장비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시간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더넷 스위치의 포트에 대해서 포트가 업다운된 거를 내가 모니터링 하겠다면 어떻게 로직을 짜실 거예요? 계속 스캐닝을 하셔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그리고 다운된 이벤트를 캐치할 수 있게끔 또 로직을 만드시고 그걸 어떻게 노티피케이션 할 수 있게끔 또 로직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자,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냥 저희가 해당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핸들러를 선언만 해두시면 아까 밑단에 보신 sysdb 레벨에서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노티피케이션이 자동으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장비에서 쓰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리소스들에 대한 상태값 변경하실 때 뭐 이런 거죠. 일례로 인터페이스 업다운 또는 특정 컨피그레이션을 넣고 빼고 뭐 OSPF나 그 다음에 SPF 같은 그런 환경에서의 프로토콜이 변화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령어를 통해서 설정 변경을 하던 내용을 이런 매니저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DK하고 이 API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API는 간단하게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에 설정을 하시는 CLI 명령어를 입력해서 결과값을 받는 구조인데 그걸 REST 방식으로 그리고 JSON 포맷으로 간단하게 쓰실 때는 이 API라고는 API 인터페이스를 쓰시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레벨로 내려가셔서 쓰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SDK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뭐 장비상에서의 ACL이나 이런 부분을 구입 화면으로 구현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API 인터페이스, API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라우팅 프로토콜이나 이런 걸 별도 개발하겠다. 그러면 아예 SDK를 활용해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부분은 저희가 디파인해서 일단은 배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 안에 이제 관련되는 부분을 예제를 이렇게 쓰는데 너무 좀 작네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업다운에 관련되는 핸들러를 걸고 그 다음 특정 인터페이스를 셧다운, 노셧다운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션 자체를 카운팅해 가면서 숫자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좀 내용이 지루한데 일단 로직은 그런 로직입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오토메이션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더넷 스위치를 네트워크 구성을 하셨을 때 그걸 자동화하겠다는데 어떻게 자동화하실 거냐입니다. 기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아까 보신 그런 API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스위치나 이런 부분을 매뉴얼하게 이렇게 장비를 접속하셔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당하는 장비를 렉에다 꽂고 케이블 연결하고 전원만 하면 장비가 자동으로 구성되게끔 그리고 OS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하겠다는 건데요.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이미 이런 부분을 다 구현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가장 많이 쓰는 랭귀지가 파이썬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SDN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념은 적은 인원으로 큰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화 메커니즘 개념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간혹적으로 그 네트워크에서는 큰 장애,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원인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사람, 인재라고 하죠. 개인이 컨피그레이션을 잘못 핸들링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에러 레이스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운영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도 아예 백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로직을 넣어서 장비가 문제가 생기면 하드웨어 박스만 교체하면 그 직전까지 운영되는 컨피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게끔, 적용이 되게끔 하는 메커니즘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GTP 서버라고 해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서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보통 그냥 평이하게 사용되는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장비, 벤더사의 장비들도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링 되어 있습니다. 직접 봐야지 그래도 이해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GitHub 쪽에 저희 관련된 HTTP 서버에 관련된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다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 패커 들어보셨나요? 고랭귀지로 일단 만든 VM 오토메이션 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베이그란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이그란트보다는 조금 더 다채롭게 이렇게 활용이 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간단한 커맨드 하나만 가지고 이런 테스팅 환경을 저희가 만드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그 GTP 서버에 쓰는 랭귀지가 코드 레벨로는 일단 파이썬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 실제 그 내용의 컨피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가 야멜 포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CLI 없이 네트워크 부분을 한번 핸들링 해보겠다라는 이런 컨셉으로 시작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코드라는 그런 얘기를 시장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펫, 셰프, 앤서블, 솔스택, 데브옵스 툴 쓰시나요? 예,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쪽에서는 이미 다채롭게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계신데 네트워크 쪽은 지금 막 핫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비 자체가 어떻게 됐든 전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장비가 기본적인 구성은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베어메탈 서버 프로비저닝이라는 개념이 여기 저희가 제공하는 GTP 서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운영 체제가 깔리고 가장 미니멀, 최소한의 컨피그레이션이 적용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퍼펫, 셰프, 앤서블, 솔스택과 같은 데브옵스 툴을 통해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그 URL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요. GitHub 쪽에 아리스타 EOS 플러스 그 다음에 GTP 서버 해당 코드를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건 두 가지로 일단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그냥 커뮤니티 리딩 하는 모델이에요. 말 그대로 커뮤니티 자체에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자기들한테, 자기들 망에, 자기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형태로 구현해서 쓰실 수 있게끔 하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인원 없어요. 우리 회사에는 일반적인 개발 엔지니어들인데 네트워크에 관련된 개발 엔지니어 없어요. 개발자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리스타 같은 경우는 아예 프로페셔널 서비스 형태로 돈을 받고 고객 환경에 맞는 그런 프로비저닝 서버를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아키텍처는 간단합니다. 그 서버 쪽에 픽스 부팅이나 이런 걸 들어보셨죠? 지금 쓰시고 계신 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발자분들이 자기 개발 서버를 프로비저닝 할 때 아예 어떨 때 특정 환경에 맞게끔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파트는 미리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장비 간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성 정보 기반으로 해서 컨피그레이션이 내려갈 수 있게끔 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런 컨피그레이션들, 장비들이 운영되면서 해당되는 프로비저닝 서버, GTP 서버 쪽으로 컨피그를 백업 받게끔 하고요. 백업 받은 데이터가 뭐 1시간, 뭐 하루에 한 번, 뭐가 됐든 그렇게 운영되는 장비가 다시 폴트가 나서 다른 장비로 교체가 됐을 때는 그 위치에 해당 동일한 직전까지 운영되는 컨피그레이션이 내려갈 수 있게끔 뭐 그런 게 전반적인 아키텍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efinition, Action, Attribute 개별 컴포넌트를 핸들링 하시기 위한 애트리뷰시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서버 사이드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 안에서의 뭐 호스트 네임이라든지 특정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특정 컨피그레이션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저희가 애트리뷰스로 다 정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컨피그를 애드 하겠다, 딜리트 하겠다, 어떤 설정에서 특정 값을 뭐 변경하겠다 이런 부분이 다 미리 데피니션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액션으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 그걸 정의된 내용 자체는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컴포넌트에 어떤 설정을 이런 부분을 미리 프리디파인 정의를 해두신다는 거죠. 요거는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컨셉으로 얘기 드리는 거고, 그 안에 항목 자체도 베이직한 내용만 지금 현재는 임플리멘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내 환경에 맞게끔 추가 확장하실 수 있게끔 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맞는 모듈이나 이런 부분은 다 파이썬 베이스로 해서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하나 부팅을 하면 DHCP 서버 쪽으로 IP를 하나 받으려고 시도를 하고요. 그 IP를 받을 때 DHCP 서버 내에 옵션 값을 이용해서 파이썬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게끔, 받고 난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그 파이썬 스크립트 내에는 장비 상에서 핸들링해야 될 개별 컴포넌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장비 내가 어떤 컨피그를 받아가야 돼? 서버 쪽으로 물어보든지, 뭐 그런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HTTP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장비의 상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리소스들을 액세스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API 인터페이스, 로컬로 해당되는 AP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뷰 쪽에는 뭐 이런 IP 어드레스나 호스트 네임, 그다음 뭐 네임 서버 이런 설정 부분에 대한 그 개별 애트리뷰를 미리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션에 대해서는 컴피그를 추가한다든지, 파일을 카피한다든지, 이미지를 인스톨한다든지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벨 포맷 익숙하시나요? 이게 네트워크 엔지니어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CLI가 더 편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일반인들이 봐서도 그냥 육안으로 식별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 포매팅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애트리뷰트, 어떤 속성값을 액션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액션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컴피그나 파일, 그 다음에 특정 CLI 플러그인, RPM 패키지나 이런 부분도 익스텐션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인스톨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체 컴피그를 바꾸는 부분, 그리고 뭔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이 잘 됐다는 이런 부분이 네트워크 장비가 이메일까지 보낼 수 있게끔 선언이 되어 있고요. 토폴로지에 관련되는 거는 저희가 이게 장비상으로 일단 얘기를 하면 단일 장비를 컴피그하는 건 쉽습니다. 그럼 꼭 이런 방법을 쓰실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텔넷이나 SSH 또는 콘솔 접속에서 장비를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여러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성에 관련되는 그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되거나 그 기반으로 해서 컨피그레이션 부분을 잘못 설정했을 경우 전체 네트워크가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토폴로지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로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한다는 거죠. 장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 기준으로 해서 특정 장비의 노드의 어떤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맞는 컨피그레이션이 실행될 수 있게끔,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네이버 DB라는 걸 미리 이제 디파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이버 DB가 구성이 되는지는 특정 장비, 상위단에 있는 장비와 하위단에 있는 장비가 각각의 링크 어떤 걸 활용해서 연결이 되었다는 걸 내가 미리 다 디파인 해놓고, 실제 물리적으로 연결할 때 그렇게 연결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시스로그 제너레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인터페이스를 셧다운 한다든지, 뭐 이런 액션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일단 디자인 패턴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 각각 환경에 맞게끔 fully automation 되는 환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아키텍처에 맞게끔, 디자인에 맞게끔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컴포넌트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처음 도입 부분부터 너무 모든 걸 다 오토메이션 하는 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컨피그레이션 정도만 매니징 할 수 있는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벨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에 하나하나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풀 레벨로 해서 뭐 특정 매니지먼트 레벨의 IP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아예 파일 포맷으로 해가지고 각각 어떤 베이스 맥에 어떤 IP를 쓰는지 정의를 해두고, 그 다음에 해당 템플릿 베이스로 해서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 두면 그 장비는 이 조합을 통해서 완성된 컨피그레이션을 받아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XMPP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특정 액션이 실행되다 fail되고 다시 리트라이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컨셉을 만약에 개발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또 헷갈리죠.
네트워크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이해가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네트워크 엔지니어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더 헷갈려 하십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두 가지 접점에서 굉장히 제가 좀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올드스쿨, 기존 네트워크 엔지니어들한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컨피그레이션 하시는 거 그냥 이렇게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진 GTP 서버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됐든 컨피그레이션 이후에 케이블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밸리데이션까지 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얘기하면 쓸 수 있겠네요, 좋겠네요, 도입하면 괜찮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는 이겁니다. 데브옵스 환경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수십 대, 수백 대의 스위치를 관리를 하시거나 디플로이, 프로비저닝 하실 때 이런 메커니즘을 안 쓰신다고 하면요, 개인이 일일이 다 핸들링 해야 됩니다.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트러블슈팅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도입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국외 쪽 클라우드 인프라는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모 부분 간단하게 잘 보여드릴 건데요. 레퍼런스는 이후 자료를 배포하면 이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코드는 다 일단 이쪽 GitHub 쪽 arista-us 플러스 내부에 다 있고요. 요거 외에 그 이후에 그 데브옵스 툴들, 뭐 셰프, 퍼펫, 앤서블 관련되는 코드들도 모듈들도 다 저기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들리시나요? 마이크 안 쓰고 들리시나요? 네. 예. 저희 쪽 GitHub 사이트 가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저 패커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VOS라고 해서 저희 스위치에 올라가는 OS 자체를 VM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게끔. 단 베이스되는 이미지 파일은 저희 홈페이지에 arista.com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간단한 게스트 회원 가입만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요런 랩 환경을 간단한 패커 명령을 한 줄 실행함으로써 PC에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메모리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VOS 하나가 1기가 정도 소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가 조금 넉넉해야지 PC에서 테스트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커 빌드 VOS JSON 요 파일 하나만 실행하시면 이렇게 랩이 만들어집니다. 버추얼 박스 형태로도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 때문에 좀 안정적인 걸 쓰려고 VMware 퓨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GTP 서버는 제가 이렇게 지금 구동을 시켜놨고요. 자, 우분투 기반, 그 다음에 CentOS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간단하게 GTP 서버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웹 서비스 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DHCP 동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TTP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다 이네이블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장비는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컨피그레이션이 없이 물리적인 장비도 똑같습니다. 부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로 터치라고 해서 모드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로 터치에서 하는 거는 각각 스위치 앞에 프론트 패널에 있는 인터페이스 쪽으로 DHCP 동작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PC 있냐 IP를 달라고요. 그리고 그 IP를 받고 난 다음에 그 IP, DHCP를 받는 IP 내에 옵션 값에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해당되는 특정 여기 보시면은 gtp.gtps test.com 8080의 부트스트랩 파일을 받으려고 하고 파이썬 스크립트고요. 파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파일 레벨로 해서 해당되는 스위치 안에서 그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예, 부트스트랩 파일 자체가 보신 것처럼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고요. 베이직
라이브러리 관련된 내용들 다 인풋하고 그 다음에 각각 아까 말씀드린 GTP 서버에 대한 식별, 뭐 IP나 이런 부분, 그다음 내부적으로 실행돼야 될 이런 내용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자체가 시스템에서 실행이 되면서 시스템 스위치 내에 있는 각각의 네트워크 리소스를 API 인터페이스로 해서 각각 핸들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연결성에 관련된 아까 네이버 DB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장비가 같이 물려져 있을 때, 특히나 스위치 장비들은 이제 LLDP라는 프로토콜을 씁니다. 그 프로토콜에 관련되는 정보들이 sysdb라고 하는 저희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 베이스가 되는 그런 DB에 들어가 있고요. 그 DB 자체를 API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활용해서 그 장비에 맞는, 그 스위치에 맞는 컨피그레이션, 팔러시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게끔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해당되는 스크립트를 받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받고 난 다음에 리부팅을 통해서 해당되는 컨피그레이션이 적용될 수 있게끔. 보시면 로그 파일로 해당 GTP 서버의 그 스위치 장비가 어떻게 접속해서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로깅까지 구현을 해놨고요. 잠시만요. 자. 시간이 조금 제가 얼마 남았죠? 거의 초과됐나요? 네. 죄송합니다. 여튼 예. 뭘 말보다는 제가 데모를 먼저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뻔했는데, 그래서 그 전체 스위치 레벨로 지금 보셨던 지금까지의 CLI나 이런 게 다가 아니고요. 파이썬을 접목해서 네트워크 장비 제어 부분 가능하고요.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스위치 인프라를 파이썬 기반의 이런 프로비저닝 서버나 이런 걸 구현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간단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이나 이런 부분도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 레벨로서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이런 어떤 시기가 왔다는 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냥 세 가지만 짧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제가 네트워크를 잘 몰라서 이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EOC가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어떤 OS를 직접 개발을 하신 거죠?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일단은 개발한 OS가 이제 EOS라는 OS고요. 베이스가 페도라 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희가 장비로 보면 모든 네트워크 장비들은 이렇게 CLI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맞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배시 모드로 들어가서 리눅스 박스입니다. 그 박스 안에서 개별 프로세스 레벨로 해서 보신 것처럼 다 RPM 패키지로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GTP 서버가 네. EOC 위에서만 돌아가는 거 아니면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서버 자체는 저희 장비에서 구동되는 게 아니라 네. 프로비저닝 서버를 아예 별도로 두시는 거죠. 예, 물론 저희 스위치 안에서도 구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GT 서버가 죽으면 폴트 톨러런스가 되나요? 서버 자체는 일단은 처음에 프로비저닝 할 때만 인게이지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그 컴퓨테이션 백업하는 용도는 쓰실 수 있지만 그 서버가 죽는다고 해서 실제 운영적인 적용되는 컨피그레이션에 무슨 영향을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적용되고 있는 토플로지 같은 거 저장하고 있을 건데. 네. 그러면 이건 서버가 GTP 서버가 죽었을 때 토플로지가 만들어있어요. 하나 네. 중 하나. 네.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은 예, 서버 자체가 가냐는 거는 초기에 디플로이 하실 때 프로비저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컴퓨테이션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서버가 죽어버리면 당연히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컴포넌트는 실행을 못 하시겠죠. 근데 서버가 죽었다고 해서 내 쪽 인프라에 문제가 생기는 건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당연히.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예. 처음에 대부 FTP라고 해서 예. 처음에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네. 간다고 했는데 얘가 아무런 설정 없이 네. 어떻게 그 서버 정보를 알아서 그걸
모두 갔다 오시고. 예, 제일 처음에 DHCP 과정을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DHCP 과정 안에 보면은 해당되는 DHCP의 옵션 필드에 보면 부트 파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IP 받고 난 데는 특정 그 파일에서 지정되는 그 TFTP나 이런 것 중에서 파일을 가져오게끔 되는데 그 파일이 파이썬 스크립트고요. 그 파이썬 스크립트 안에 GTP 서버에 IP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코드 레벨로 아까 보여드렸던 게 그 부스트랩 코드가 요 내용인데요. 보셨던 것처럼 이 파일이 그 DHCP 과정에서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서버. 네. 해당되는 GTP 서버를 포인팅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나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계속 얘기를 나누시죠. 예, 고맙습니다.